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분석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간단하게 데이터 레이크 구축하기라는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운영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풀어나갈지 설명을 드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직접 실습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접근하고 이용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환경을 살펴보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둡을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렵거나 때로는 불가능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위해서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AWS에서는 이런 사일로들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마존 S3를 기반한 데이터 레이크를 가운데 두고 각종 기술이나 서비스를 필요할 때마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던 데이터 아키텍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 이후에 구축하실 데이터 레이크는 새로운 정보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중앙화되면서도 안전한 레포지토리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데이터 레이크가 구축되면 거버넌스, 데이터 탐색, 공유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입맛에 맞는 툴을 가지고 정형이나 비정형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유즈 케이스를 만족하는 툴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의 오픈 포맷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고객이 상황에 맞는 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모든 장점들을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세션에서는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대화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AWS에서는 아마존 S3의 강력한 기술을 기반으로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7가지 정도로 추격한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잠시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고 우리 조직이 필요한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레이크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 그리고 거버넌스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셀프 서비스로 분석이나 데이터 공유, 외부 통합 등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그림처럼 데이터를 S3에 적재하고 AWS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해서 입맛에 맞는 서비스로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각 영역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5가지 정도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나 관리, 보안이나 거버넌스, 데이터 공유나 서비스 통합에 대한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AWS 레이크 포메이션입니다.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며칠 안에 완벽하고 안전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약 2년 전쯤 레이크 포메이션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툴들의 모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분석이나 머신러닝 유즈 케이스로 비즈니스 가치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시에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또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하고 관리하는 게 어려울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위해서 최신화된 데이터가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 복잡한 과정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지 관리하는 것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최적의 쿼리 성능을 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작은 파일들을 병합하고 신규 데이터가 도착할 때마다 파티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관리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GDPR이나 CCPA 등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요청을 준수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수많은 S3 오브젝트에서 개별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리인벤트에서 새로 발표된 AWS 레이크 포메이션 관리형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앞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ACID 트랜잭션을 지원하면서 데이터 삽입, 업데이트, 삭제를 작업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리지 최적화가 가능해지면서 작은 사이즈의 파일을 자동으로 합쳐주고 푸시다운 필터가 가능해지면서 데이터 스캔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 여행이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특정 시점의 데이터, 즉 변경되기 이전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히스토리 관리나 데이터 처리 후 재검증을 한다든지 데이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 콘솔 화면에서 좌측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신규 테이블을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가장 아래 관리형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토리지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적재가 필요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작은 파일이 많이 적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 활용 시에 I/O 제한에 따른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작은 데이터들이 오른쪽 화면에서처럼 더 큰 사이즈로 자동으로 합쳐지면서 데이터 분석 시에 쿼리 성능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마존 아테나에서 동일한 쿼리를 수행해보면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2분 14초가량 수행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서 오른쪽은 20초 정도로 단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 데이터가 변경 중인 상황에서도 변경되는 작업의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서도 일관성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여행 기능에 대해서 앞서 잠시 설명했었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된 상황을 가정해 보면 현재 시점에서 쿼리를 한 데이터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as of 구문을 사용해서 과거 시간을 입력을 하면 그 당시 데이터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운영상의 어려운 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과 거버넌스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세분화된 권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이 각자의 권한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동기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레이크에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일정 부분만 권한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단위보다 더 세분화된 컬럼 또는 로우 단위의 권한 제어, 더 나아가서 셀 단위의 권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커지는 규모에 따른
권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10,000명의 사용자들이 권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WS 레이크 포메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 관리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타일의 세분화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패턴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해서 세분화된 권한 관리가 가능하며 S3 접근 또한 리소스에 대한 권한으로 관리됩니다. 참고로 리소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LF 태그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규모가 커져도 권한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서비스와 툴에서도 통합적인 권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한이나 접근에 대한 감사도 쉽게 가능합니다. 테이블 형식의 권한 제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의 권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컬럼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이름과 나이만 볼 수 있게 한다던가 반대로 주민번호와 같은 정보는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우 단위의 권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조건을 걸어서 해당 내용만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셀 단위의 권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테이블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정보만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IAM 유저나 롤 또는 샘을 사용자와 그룹을 보안 주체로 지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리소스는 카탈로그 자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로우, 셀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권한을 대리로 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레이크 포메이션 메뉴 중에서 데이터 레이크 퍼미션과 그랜트를 차례대로 클릭을 합니다. 그 후에 권한 주체를 선택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IAM, 샘을 또는 외부 어카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특정 사용자와 롤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권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테이블까지 지정한다면 테이블 수준의 권한 설정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셀렉트 권한을 선택하면 데이터 접근을 컬럼 레벨로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컬럼 레벨이 아닌 로우 레벨 또는 셀 레벨로 권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왼쪽 그림처럼 데이터 필터를 생성합니다. 예제에서는 모든 컬럼을 대상으로 하지만 해당 데이터 중에서 지역이 서울인 데이터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자가 특정 레이크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용자 또는 권한 주체가 각종 서비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것이고 이때 레이크 포메이션은 카탈로그 리소스 및 S3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앞서서 설명한 방법은 작은 조직에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10,000개의 테이블에서 1000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씩 해야 할까요? 만약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유용한 기능이 LF 태그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관리자는 키밸류상으로 자유롭게 LF 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등급을 나타내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태그를 지정한 뒤에 공개 가능한 정도에 따라서 public, limited, private 3개의 태그를 생성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sales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private LF 태그를 가진 주체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테이블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public이라는 LF 태그를 가진 주체도 접근할 수 있게 했고, limited라는 이름의 LF 태그를 가진 주체는 두 번째 테이블 중에서도 첫 번째 컬럼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AM 유저, 롤, SAML 유저 그룹 등의 해당 태그를 지정하면 개별 주체별로 일일이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콘솔 화면에서 권한 지정 시에 다른 점이라면 아까는 리소스 이름을 기준으로 권한을 지정했지만 이번에는 LF 태그를 선택한 점입니다. 그리고 미리 규정한 LF 태그를 추가하면 됩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의 대시보드로 가시면 개별적인 보안 주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로그는 클라우드 트레일에 저장되고 데이터 적재나 카탈로그 알림은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로 퍼블리시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공유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S3와 IAM 정책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복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와의 제한사항이 있었고 특정 구문으로 정책을 생성하다 보면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추가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며 데이터가 중복되고 비용을 포함한 여러 이슈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레이크 포메이션의 크로스 어카운트 쉐어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계정을 프로듀서라고 보고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계정을 컨슈머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왼편의 계정 A에서는 Sales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와 Opportunity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데이터 카탈로그로 카탈로그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프로듀서의 관리자가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컨슈머 계정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의 컨슈머 계정에서 공유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되고 소프트 링크를 생성을 해서 로컬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컨슈머 계정에서 운영되는 각종 분석 엔진이 물리적 복사 없이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계정에서 권한을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권한 설정 화면에서 외부 계정을 선택한 뒤에 원하는 계정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그 후부터는 동일한 방법으로 권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AWS를 이용하는 선진 고객사들은 데이터 레이크가 새로운 모놀리스가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각 조직별로 관리되는 데이터 레이크는 서로 공유돼서 데이터 메시를 구축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데이터를 일종의 제품으로 규정을 하고 데이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생성한 조직에서 갖고 있으며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유권은 도메인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팀은 스스로 관리하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로그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엔지니어링 조직의 다른 비즈니스 라인과 데이터를 상품으로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로그 데이터를 선별하고 가공해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메시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공유는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에 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레이크 포메이션과 통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크 포메이션 사용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이 나오는 내용을 팁으로 전달드립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접근 제어를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테이블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View Permission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테이블에 대한 권한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제 화면에서는 질문에서와 같이
가장 아래 LF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유저에게 네임 컬럼만 셀렉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던 I am allowed principal이라는 그룹으로 모든 권한이 all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이 출시하기 전에는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IAM을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이 출시되고서 거기에서 접근 제어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글루에서 기존의 내용을 덮어쓰게 되면 운영상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크 포메이션에서는 역호환성을 지키기 위해서 I am allowed principles라는 것을 적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I am allowed principles 그룹이 테이블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LF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유저에 적용한 접근 제어가 동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I am allowed principles를 선택한 뒤에 리보크 버튼을 클릭을 하면 권한이 제거가 되고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LF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사용자가 테이블을 셀렉트할 때 네임 컬럼만 볼 수 있게 됩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모두 끝났다면 세팅즈 메뉴에서 신규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이 생성될 때 I am allowed principle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 체크박스를 해제합니다.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세팅스 메뉴 옆에 I 모양의 아이콘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AWS 레이크 포메이션 워크샵 페이지에 방문해서 직접 테스트하고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자료를 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간단하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관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 내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 허브 외에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관한 더욱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AWS 무료 디지털 교육센터를 방문하시면 AWS 공인 강사가 직접 교육하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 무료 교육 과정을 이용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